안녕하십니까. 실무자들을 위한 세금 돋보기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시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상장 주식의 그 평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증여세법에서 상장 주식을 평가할 때 이 상장이라는 것은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넥스 시장은 여기서 상장 시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양도소득세에서 대주주를 판단하거나 상장 주식의 비과세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는 코넥스 시장이 상장 시장이 포함되는데 여기 상속증여에서는 코넥스 시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하는 거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평가 기준일, 예를 들면 상속이나 증여가 있으면 그 날이 평가 기준일이죠. 그 이전 이후에 각 2개월간 최종 종가 평균액으로 한다. 그리고 이것이 시가가 된다. 보통 증여를 하면 증여한 날, 그날의 종가가 가장 시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종가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계산을 해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한다든가 또는 뭐 돌아가신 날, 상속 개시일 날의 그날의 종가만 가지고 재산가액을 평가해서 신고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시가가 상속증여세법에서 보는 시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전, 이후 2개월간의 평균, 즉 4개월간의 평균을 꼭 쓰셔야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뭐 평가 기준일이 공휴일이다? 그러면 그 전날이 기준일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그 기준일로 거슬러 올라가서 2개월 또는 이후 2개월이 공휴일이어도 그때는 연장하거나 당기거나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가 기준일과 그 전 2개월부터 후 2개월 사이에 그 회사의 어떤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이 그 주식이 4개월간 있는 경우에 4개월 하겠지만 예를 들면 증자나 합병, 그 다음에 뭐 분할 합병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주식의 가치가 똑같지는 않겠죠. 그 날을 기준으로. 그래서 만약에 전에 그런 평가 기준일 전에 그런 날이 있다 그러면 그 날 이후부터 이렇게 기준일 후 2개월로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 평가 기준일 이후에 그런 날이 있다 그러면 요 앞에부터 사유 발생일까지 그걸 평균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어떻게 앞뒤로 그런 날이 있다 그러면 사유 발생일과 사유 발생일 사이만 평균해서 시가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액면가액을 분할하거나 액면가액을 합병하는 경우도 특별한 사유가 생긴 것과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장 주식들 중에 매매 거래가 정지 또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상장 폐지됐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비상장 주식의 보충적 평가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실제 시장에서 보면 매매 거래가 정지된 거는 거래가 안 되겠지만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것들은 그래도 거래가 꽤 활발히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의 분산도나 거래량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런 거래한 가격들이 시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라면 상장 주식 평가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되고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속받은 주식을 상속 개시 후에 처분을 하면 이
처분한 것이 시가가 아니냐. 상속 개시일로부터 전후 6개월 안에 시가가 발생했으니 이 처분가액을 가지고 상속 재산가액으로 해서 처분을 했으니 양도 차익이 없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상장 주식의 상속했을 경우에는 상장 주식의 시가는 반드시 상속 개시일 전후 2개월간 평균, 즉 4개월간 평균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전후 2개월을 종가 평균으로 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상장 주식이니까 시가를 충분히 거래되는 거래가액이 시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주주에 대한 할증 평가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 주주 등에 대한 주식의 할증 평가는 해야 한다. 이 할증 평가는 사실 경영권 프리미엄에 해당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장되어 거래됐다는 이유만으로 할증 평가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중소기업 최대 주주, 중소기업이라면 할증 평가를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가 쉽기도 하지만 주식 종가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어서 쉬운 것 같기도 하지만 가끔 놓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금 돋보기의 이종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